이제 바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바람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기압 차이 때문에 생기는 바람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온도 때문에 생기는 바람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바로 지구가 예전에 태양 고도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태양이 적도지방에 에너지 더 많이 주고 극쪽엔 에너지 적게 준다를 공부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목이 172페이지에 있는 큰 규모의 바람과 해류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지구가 4분의 1만 생각할 때 여기는 태양빛이 이렇게 도착하죠. 우리는 이때 이 각도를 고도라고 배웠거든요. 고도가 거의 90도예요. 90도. 그런데 여기는 고도가 아주 작죠. 한 5도, 10도 이렇게 작게 되겠죠. 여기도 중위도 지역도 고도가 45도,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고도가 클 때는 큰 에너지를 받고 고도가 작을 때는 작은 에너지를 받아요. 에너지를 많이 받고 에너지 적게 받아요. 그렇다면 바람은 어떻게 될까요? 수직적인 면에서 보면 이쪽에서 에너지를 크게 받으니까 여기는 높은 기온이고 여기는 낮은 기온이 되겠죠. 그렇다면 높은 기온은 공기가 상승할 것이고요. 상승한 공기를 메우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환되는 그림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적도지방은 공기가 상승을 하고요. 극지방은 공기가 하강을 하고요. 그러면 하강한 공기가 이렇게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에서 바람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는 북풍이 불겠죠. 물론 남반부에서는 남풍이 불 거예요. 이렇게 남풍이 불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큰 바람, 큰 규모로 대강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 거라 과학자들이 예측을 했는데 실제적인 부는 바람을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일 뿐이고요. 이 예측의 전제 조건이 즉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경우를 예측한 거예요. 실제로 지구는 자전을 하고요. 계속 스스로 하루에 24시간에 한 바퀴씩 스스로 한 바퀴씩 돌죠. 자전을 하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자 하더라도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바뀌다 보면 모여지는 장소가 달라져서 그 바람이 나누어지게 돼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다시 이걸로 그려볼게요. 적도지방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할 거예요. 극지방도 마찬가지로 하강할 거예요. 이 두 개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 상승한 공기가 지나가다가 이게 지구가 자전하니까 공기가 휘어요. 어떻게 휘냐? 이렇게 휘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 내려오는 공기가 휘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왜 무역풍이라고 하냐면 옛날 바다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 바람을 타고 먼 곳에 갔기 때문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고 편리하게 범선, 바람을 이용한 배가 이 바람을 탔기 때문에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려오는 공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불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게. 우리는 이러한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요 편서풍이 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공기는 다시 이렇게 순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상승하죠. 그러면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바람을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기는 공기가 상승하니까 항상 구름이 껴있고요.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지역이니까 비도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람이 내려오니까 고기압이 생기고 여기는 건조한 지역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림이
173페이지에 나와 있고, 우리는 지금 그린 그림은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자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도는 요 코스가 나타나지만, 지구가 자전하는 경우는 이렇게 셀로 나눠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 에너지가 남죠? 남는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기도 하지만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 해서 바람이 전반적으로 순환을 전체적으로 다 순환할 수 있어요. 꼭 내려와서 바로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서로 순환해서 남는 에너지를 이쪽으로 이동시키죠. 대기가 순환하여 극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적도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의 부는 방이 이렇게 표시했는데, 지구 전체적으로 우리가 태평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를 반원을 그려서 잘 못 그리지만 여기 아메리카가 있고요.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있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존재하고 아시아도 존재하고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죠. 물론 여기 필리핀하고 여러 섬이 있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있겠죠. 그러면 바람이 여기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요. 여기는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 174페이지에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공기를 빨대로 이렇게 부는 방향에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쪽으로 불고 이쪽으로 불면 이렇게 순환하는 바람 때문에 물이 표면에 움직이는 현상이 생겨나는데 바로 해류가 생겨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류가 이렇게 순환하는 해류가 나타나고 우리는 이 해류를 북태평양 해류라고 합니다. 이 해류뿐만이 아니라 이쪽도 해류가 생겨나고요. 이쪽도 이렇게 해류가 생겨나고요. 다른 데도 해류가 나타나겠죠. 바람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는 따뜻한 바닷물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바닷물도 위쪽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를 북쪽으로 보내주죠. 그래서 바람과 해수가, 큰 규모로 부는 바람과 해수가 적도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175페이지에 보면 표층해류라고 되어 있고요. 약 표면에서 100m 이내까지 바닷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해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표층해류는 지구의 공기, 바람이 대순환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해류의 방향이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큰 해류들, 예를 들어서 북태평양 해류, 남태평양 해류, 멕시코 만류, 이런 큰 해류들은 알아두시고, 중요한 게 여기 모잠비크 해류보다는 북적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큰 해류들 이름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